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6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예상보다 비교적 양호한 실적인데요. 문제는 2분기입니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죠.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 전망 암울합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보내주시고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또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황세훈 의원님, 사실 세계 시장이 삼성전자 이번 1분기 잠정치 발표를 주목했잖아요. 네, 글로벌 인베스터들이 모두 다 주목하는 아주 중요한 실적 그렇죠. 발표라고 볼 만약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런데 예상보다 좀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영님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매출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매출이 55조 원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정도 나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연초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는 6조 4천억보다는 더 많았어요. 6조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추정치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 최근 들어서는 아마 6조 2천억 원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 아니냐까지 이렇게 추정치, 전망치들이 떨어져 있었는데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다소 높은 수준에서 6조 4천억 원 지금 이제 영업 잠정치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살펴봐도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네. 일단 11.9% 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 정도면 시장이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박한 편이다. 코로나의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거두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근데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1분기가 어닝 쇼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이나 이익이 안 좋았는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조금 늘었지만 이게 과연 선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못해서 충격이 지금 아직 덜 받아서 그렇지 상당한 이제 충격이 앞으로 될 것 같은데.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1분기 실적이라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지금 글로벌 이슈가 됐던 건 사실 2월 말 근처거든요. 2월 25일 전후로 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1월 달과 2월 달 실적은 사실상 코로나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본격화된 거는 3월 달, 한 달 정도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피크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4월 달까지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의 피크가 지나가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1분기 실적은 비교적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2분기 실적은 1분기에 비해서 훨씬 더 나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런 데서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는 거죠. 예, 오늘 부문별로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반도체의 경우 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부분별로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금 예상키로는 반도체에서 대부분 영업이익을 가져가지 않았나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그 디램의 현물 시가가 작년 한 10월에 저점을 찍었다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아까 말씀한 어닝 쇼크 때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값이거든요. 디램의 가격이 4달러 후반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 삼성전자 반도체 디램에서 실제 더 영업이익의 효자를 낼 수 있는 것은 서버용 고용량의 디램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아마 서버 수요 때문에로 인한 영업이익에 아마 충분한 부분이 더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삼성전자의 이제 IM 사업본부가 사실은 또 큰 효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IM이면 이제 그 스마트폰 사업본부죠. 네. IT 모바일 쪽인데 부분. 일반적으로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들은 11월 달에 한번 발표하고 그다음에 스페인에 있는 모바일 콘크레스에서 한 번 더 발표하는 두 개의 텀으로 사이클을 돌리면서 이제 견 역할을 하는데 두 번째 걸 현재 발표하지 못했고 그리고 S20에 대한 출하량도 예상보다 약 30%까지 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1분기에 말했습니다. 1분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 IM 부분의 그 스마트폰 부분의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실적은 아마 2분기에 가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게 1분기의 실적 선방의 요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반도체 수요의 상당 부분이 서버용 D램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스마트폰에서 수요하는 D램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판매가 안 된다면 결국은 D램이 선방한 1분기 실적이 지속된다? 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본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메모리가 있고 네. 시스템 에드서의 사업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사업이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메모리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PC용 메모리와 스마트폰용 메모리와 그다음에 서브 메모리인데 원래 스마트폰용 메모리는 5G가 올해부터 글로벌화되기 되면서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 사실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게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거에 반해서 오늘 뉴스를 잘 보시면 3월 달에만 인터넷 사용량이 30%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서버의 소유량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고 예, 그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뭐 재택근무라든지 맞습니다. 온라인 학습이 늘어난 맞습니다. 영향이겠죠. 네. 예. 그 서버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서버 용량을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서버 메모리가 아마 많이 있을 것이고 현재 많은 시장의 분석에서는 서버용 메모리를 현재 재고를 더 축적해가고 있다. 주요 기업들에서. 수요를 계속 재고를 더 확보하고 있다는 확보하고 거죠. 있죠? 예, 왜냐하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들은 2분기에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홍세훈 의원님,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그 5G 소위 이른바 스마트폰의 수요가 크게 늘 거라고 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통신사들이 아무래도 투자를 포기하거나 늦추거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이게 5G 시대가 개막이 활짝 열리지 못하고 있는 건 그런 일부 평가이에요. 위축되는 효과는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분기에는 그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느껴지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1분기에 이미 이제 선매출로 반영된 사실 2분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선매출로 잡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면 2분기에 있어서는 이런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5G 그런 관련된 그런 서비스 내지는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팔려나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IM, 특히 IM 쪽에 있어서의 그 매출 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전 부문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세계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있고 또 주요 소비 시장인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악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경 올림픽이 이제 연기가 예.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경우들은 가전 제품의 판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런 것들이 연기가 되면 그만큼 가전에 있어서의 판매 수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굳이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가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생활 가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업자들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면서 가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다라는 예. 거죠. 더더군다나 이건 약간 내구재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크게 줄면서 결국은 가전 부분 그리고 IM과 더불어 가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제 매출 저하, 실적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저희 박 대표님, 만약에 지금 오늘 1분기 실적 발표에 자세한 내용은 없었지만 2분기에 뭐 스마트폰 판매라든지 이런 가전의 어떤 판매 부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수차로 예측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예측할 네. 수 있는 통계치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른 이제 간접적인 통계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네. 있죠. 우선 여러 소비량 중에서 주로 볼 게 에너지 소비량 같은 걸 보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동량 같은 걸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현재 한 40%, 50%까지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통계 수치로 보면 사람들의 소비 성장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개념에서 보면 반도체는 그나마 은택 이코노미 상황에서는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수요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플래그십 모바일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직접 매장에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구매를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네. 그래서 당장 타격은 아마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들은 대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냥 매장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전도 마찬가지겠죠. 네. 대부분 소비 패턴 자체가 직접 만져보거나 대부분
구매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이 가전 부분과 스마트폰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러한 펀더멘털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라든지 이런 수요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야말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쓸어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증시가 또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 삼성전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기대가 반영이 된 것일까요? 예상보다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저가 예. 매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이제 투자 전략이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몇 번의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 괜찮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경험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지금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삼성전자가 앞으로 꾸준하게 잘 해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강한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펀더멘탈 대비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보다 삼성전자 하락폭이 좀 적었던 거죠. 적습니다. 그리고 오른 것은 또 상당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삼성전자의 가격, 주가를 지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만약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지가 되면 시장 지수 전체가 지지되는 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시장의 가격 하락폭, 고점 대비 전고점 대비 가격 하락폭을 보시면 지금 20%가 채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이나 혹은 미국 시장의 고점 대비 가격 하락폭에 비해서 오히려 더 작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유입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투톱이죠. SK하이닉스의 주가라든지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스마트폰 사업도 있는 것이고요. 가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쪽에서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실적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가장 선방하고 있는 반도체 쪽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적게 받는 영역이라고 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정적인 충격에 오히려 조금 비켜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더 많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박 대표님, 뭐 삼성전자 주가 잠깐만 더 이제 한다면 개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많이 떨어진 데 대한 상승 기대감을 갖고는 하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그렇게 밝게 보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 않은 것 아닌가? 같습니다. 네. 그 2월 달에 그 기관과 외국인이 아주 매도를 많이 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조금 분석을 들어가 보면 그 미국의 그 해외 그 펀드들은 주로 매도 타이밍을 뭘로 기준 삼느냐면은 자기들의 통계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그 당시 2월달에 한국이 코로나의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아마 국가적 포트폴리오상의 매도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석으로는. 또 2월 말쯤이나 3월달에 또 매수를 한 때가 있는데 그때를 보면 반도체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그 반도체 현물 시세를 보고 또 매수가 들어온 이런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파는 거나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쪽에서는 한정적인 통계를 따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항상 분석할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별도로 놓고 항상 통계를 돌리거나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들이 주식을 사는 것도 사실은 그 착시 효과가 저는 많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를 놓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개의 지수가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분리해놓고 항상 보면서 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